네, 반갑습니다.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내부적인 콘텐츠, 속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혼다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혼다가 생각 이상으로 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도요타가 GM과 더불어서 넘버 1, 2를 자랑할 정도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지만은 도요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혼다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도요타하고 우리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요타하고 산학협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고야라든지 밑에 있는 도요타 시도 가서 본사하고 주요 핵심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두려운 회사 지목을 혼다를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혼다를 왜 그러냐면은 차량 대수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R&D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부분들이 도요타가 두려워한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 의미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혼다의 미래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하고 같이 중첩되는 것이 UAM하고 로봇이거든요. 색깔이 좀 틀립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도 몇 년 전에 정의선 당시 수석 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에서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다라는 그림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50% 자동차, 30% UAM, 20% 로봇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50%의 로봇과 UAM이 이번에 혼다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우주 이 공간 개발에 대한 것들은 또 로켓에 대한 것들은 별개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주요 꼭지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미래 모빌리티에서 경쟁 관계가 혼다가 들어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얼마큼 색깔을 제대로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여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 치고 UAM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ES 세계 가전전시에서도 샘플, 이 어떻게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조종사까지 포함해서 5인승에 대한 중소형 UAM에 대한 것들 이미 샘플 전시를 했었고 이게 이제 몇 년 이내에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데는 뭐 영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대한민국도 서울시하고도 아마 얼마 전에 비전 2030 발표를 했지만은 서울 시내에다가 13군데 UAM 이착륙장을 종합 이 복합형으로 이 이착륙장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인프라 조성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우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UAM의 어떤 기체 제작은 현대차가 담당을 하지만은 이 모델을 미국에다 심는 것은 우버가 같이 진행한다든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다에서 말하는 UAM은 똑같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지만은 이쪽에서 2003년이죠. 나왔던 이 혼다 제트라는 이 비행기는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자가용 비행기인데 이거는 세계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당시에 저도 이 혼다 제트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제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 혼다가 치고 나간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 한 10년 사이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부각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UAM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제트기 엔진에 대한 또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접목을 해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축을 이동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직접 그 UAM 쪽에 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뭐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UAM이 100km 이번에 선을 보인 프로토타입 같은 데는 주행거리가 100km고 오직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거리 같은 데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집어넣는 장거리용 UAM을 지금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2026년에는 상용 모델을 먼저 만들어서 무인이죠. 자율주행 이 물류 UAM을 먼저 구현을 하고 2028년에 승객용으로 좀 안전도를 좀 보강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이 청사진을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제트기에서 나왔던 각종 기술에 대한 것들 UAM에다 접목을 시키는데 이렇게 전기차 전용이 아니라 가스 터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도요타도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사들 같은 데는 순수 100% 전기차로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 탄소 제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빠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 같이 또는 내연기관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제가 표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혼다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UAM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거리에서 이착륙할 때는 배터리 모터를 하고 또 운행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스 터빈을 이용을 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실제로 200-300km 중장거리용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UAM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아마 이 당시 되면은 본격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서 UAM도 탄소 제로에 대한 것들, 소음과 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아예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이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 터빈을 넘게 되면은 오르고 내릴 때 소음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고 또 가스 터빈 동작을 시키면은 그만큼 연소시키는 거니까 배출가스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색깔은 같은 형태의 UAM이지만은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 자체는 현대차 그룹과 혼다는 그림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UAM에 대해서는 혼다 쪽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제트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실용화된 자가용 제트기 혼다 제트라는 그림을 이미 만들어서 실험까지도 하고 양산 모델까지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UAM에서 강력한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일반 지금 원래 나왔던 상용 모델은 혼다의 클래리티라는 모델이었거든요. 이 모델은 상용 모델 예를 들어서 현대의 넥소와 또 토요타의 미라이와 더불어서 세계의 세 가지 모델만 있는 수소 연료전지 승용 모델입니다. 근데 이 미라이나 넥소에 비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클래리티가. 그러다 보니까 또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라는 얘기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 시장 확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일맥상통하는 게 혼다의 이번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별로 되질 않았죠. 클래리티 단종 선언을 하고 실제로 수소 연료전지 차 개발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 연료전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 양산 모델만 당장 중지하는 거고 언제든지 시장이 커지면 진입하겠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전지를 어디다 쓰느냐면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다가 우주 개발을 타켓을 잡고 있는데 우주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거든요. 연료전지라는 거는 1950년대 유인 우주선 속에서 외계에 나가게 되면 공기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 탱크, 수소 탱크 가지고 올라가서 스택에서 결합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H2와 물이 나면은 그걸 정제해서 이 우주인들이 식수로 썼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우주선에 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도 우주 개발을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다 보니까 차만 아직까지 홀딩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판매도 안 되고 양도 적고 점유율도 워낙 적다 보니까 또 이거에 부각되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단종을 시켜서 타이밍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우주 개발에 상당히 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하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 연료전지 포기가 아니라 일단 양산형 모델에만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소형 위성 쌓아 올려서 실질적으로 기술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의 우주 기술 자체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혼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 같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주 개발은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혼다의 그 우주 개발에 대한 꼭지는 실질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로켓을 회수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워낙 새로운 것들을 계속 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래서 뭐 버진 아틀랜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만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쐈던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워낙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역시 혼다가 우주 개발에 필요한 것들도 재생 로켓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주 쪽의 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로봇을 이용을 해서 로봇도 아바타 로봇 쪽이거든요. 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수전의 방식으로 인류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과 식수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모든 것을 혼다가 진행하기보다도 일본 정부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역할 분담을 통하고 또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다 하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아시모 이 보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이 2000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다 된 로봇인데, 이게 7세대 거쳐서 7번 변신한 아시모 로봇이거든요. 크기 자체가 키가 130cm 뿐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뭐 무게도 52kg, 그 다음에 한번 충전시켜서 30분 정도고, 리티겔 수소전지를 썼습니다. 리튬이온이 그 당시에는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시모 하게 되면은 아이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게 바로 혼다입니다. 따라서 휴머네이드 보행 로봇에 대한 것들은 선두주자가 사실 혼다였어요. 그러다가 이 4년 전에 이 아시모에 대한 개발을 중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래 모빌리티가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UAM이라든지 또 험로라든지 특수한 지형에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개념이 진출되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보행 로봇, 또 스팟이라는 개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용화 시켜서 머지않아서 뭐 스트레치 같은 물류 로봇 같은 것도 아마 내년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용 모델이. 그래서 아마 돈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원만하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혼다 입장에서도 현대차의 움직임 같은 걸 보고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내가 아시모라는 로봇을 통해서 세계에서 최고 앞서갔었는데 일단 시장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아시모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방향이 약간 틀린 것 중에 한 가지가, 혼다는 그 아바타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 로봇이라는 것이 원래 이 움직이는 마스터가 있고, 옆에 그대로 움직이면은 뭐 시야라든지 아니면 손의 감각 센서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실제로 그대로 움직여주는 로봇을 아바타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달에 갔을 때 달의 사람의 움직임을 지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또 특수한 지형이나 험로 같은 데에서도, 또는 고령자가 물건을 못 들 때 아바타 로봇을 통해서 물건을 든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에 대한 것들은 자율적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자율 로봇도 있고, 또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간호 간병 로봇이 있습니다. 간호 간병 로봇, 고령자 옆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혼다에서 나오는 아바타 로봇 같은 거, 종류가 굉장히 영역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현대차하고 로봇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현대차에서 나오는 로봇은 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개념이고, 혼다에서 나오는 로봇은 아바타 로봇이라고 해서 마스터, 사람이 원격으로 제어를 해주고, 또 원격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자율과 이 아바타에 대한 그것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로봇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는데, 그 중에 한 축을 역시 혼다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어떤 혼다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2, 3년 전에 발표한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발표하는 듯,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마 선도주자로서 현대차의 마스터 플랜을 많이 보고 벤치마킹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혼다 자체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더욱이 로봇과 또 UAM에 대한 포인트를 주안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생각이 딱 납니다. 도요타 핵심 임원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뭐 20년이 됐으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회사는 혼다다. 기술 개발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두려운 회사를 2H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비화인데, 이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 제가 거의 얘기 안 하는데, 2H, H자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혼다고, 나머지 하나가 어딘지는 현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는 도요타에 볼 때는 현대차가 무식의 극치라고 봤던 겁니다. 뭐냐면 저돌적인 황소같이 한쪽을 향해서 막 치고 달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와보니까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치고 나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면은 일부 점유율을 벌써 뺏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던 것들은 상당히 도요타가 두려워했던 것들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보십시오. 현대차가 치고 나가고 디자인 이런 것들은 원래 더 앞서가고 있고요. 전기차나 수전기차 완성도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EV6 또 이번에 나오는 GV60 같은 전기차를 일본 시장에 그냥 내놔도 대박 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수출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요타나 혼다가 현대차를 벤치마킹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는 현대차 그룹이 이미 선두 그룹에 진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경쟁사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부심 가져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100% BEV에 대한 개발은 아직 양산 모델도 아예 수면으로 올라온 것도 없고요.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수소 연료전지 클래리티도 단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것들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 자체가 도요타, 혼다 뭐 모든 일본 기업들이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고 전기차나 수자에 대한 것들은 좀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도요타 빼놓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본이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낳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배터리와 엔진을 겸용을 하고 있지만은 풀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에요. 도리어 이 배터리 100%를 갖고 있는 순수 전기차보다도 노하우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아마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준비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가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대 이상 시장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미 물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시장이 커지면은 덤벼들겠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앞서간다 하더라도 마음을 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일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혼다도 전기차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물밑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GM이 최근에 이 발표를 통해서 이 얼티엄이라는 만능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표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30기가지 이상 차종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테슬라를 2025년부터는 완전히 뒤집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얼티엄이라는 이 만능 플랫폼을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혼다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개발비를 낮추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하고 변속기가 빠지고 배터리 모터나 인버터 같은 주요 핵심 시스템이 얼티엄이라는 바닥에 깔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품비를 공동으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차를 만들게 되면은 일종의 비용 자체를 낮추면서도 차는 완성도를 높이고 또 위에 덮개만 다른 것이면 다양한 차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GM과 혼다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에 덮개만 틀린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마음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혼다 자체를 혼자서 하기보다도 뭐 GM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한 10군데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연간 전기차 판매가 급수적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은 그때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어떤 공동 분모, 뭐 저가의 동침 이전 간의 결합이나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은 혼다도 예외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합종연행이나 이종 간의 결합, 저가의 동침, 또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100% 개발하는 거는 비용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통해서 공동 개발하면은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 덮개만 틀리고 밑에 핵심적인 60%는 공동 개발 부품을 쓴다 그러면 6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양하게 많은 부품을 쓰다 보면은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안전에 대한 것들도 기업체로 보급을 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이런 어떤 장점이 부각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합종 연행 같은 융합 개념은 더 가속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차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 자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보행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기술은 또 현대차 그룹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UAM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곳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또 자율주행 쪽도 가속화시키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지금 모셔널이나 이런 기업을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된다면은 현대차가 2030년에 세계 최고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우뚝 설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1주년이 됐어요. 1주년 회장 취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CEO들하고 총수들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합종연행이나 섞는 거에 대한 것들 또 미래에 대한 보는 시각 예견에 대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부의 현대차 그룹의 경직된 군대 문화의 구조도 많이 희석시켜 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1년뿐이 되지 않았지만 2년 3년 되면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 2년, 3년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보는 시각을 갖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더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